네, 이 충남 천안시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 행정 정보 가이드북 2,000부를 배포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이드북은 특히나 14개 언어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또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충남 천안시 인구 가운데 이 외국인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이 천안시 인구는 69만 8,597명인데요. 이 가운데 외국인은 3만 7,616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라고 합니다. 여기서 외국인은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다양한 이유로 입국한 사람들인데 이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해서 보통 이제 조선족이라고 불리죠. 네. 이 중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캄보디아, 몽골 순이라고 합니다. 자, 이 거의 70만 명 중에 5.4%가 이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 이 국적의 외국인들이 실생활에 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제작이 됐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이 외국인 주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행정정보와 생활 밀착형 내용으로 구성됐는데요. 외국인이 모국어로 생활 정보를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거, 네팔어 등 14개 언어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드북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이 가이드북에는 먼저 천안시 소개가 정리되어 있고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생활 폐기물 배출 방법, 또 취득세 납부와 같은 생활 정보, 외국인 주민 의료 지원, 외국인 등록 및 체류, 관련 기관 안내 등이 담겼다고 합니다. 자, 이 타국 생활이 만만치 않은 외국인 주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총 망라돼 있는 것 같은데 가이드북은 어디에서 배포를 하나요? 일단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데 시청이나 구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또 외국인 주민 기관, 단체 등에도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천안시뿐만 아니라 사실 뭐 전국 어느 지역에도 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곳에서는 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곳인데요. 주요 사업은 가족 통합 지원 사업, 또 자녀 지원 사업, 결혼 이민자 지원 사업, 한국어 교육 사업, 교류 소통 문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개별 지원 사업을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이 가족 통합 지원 사업에는 이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상담 사례 심리 사업, 역사 탐방대, 행복 웨딩데이, 온 가족 봉사단 등이 있습니다. 이 별도로 가족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은 가족 간 소통을 통한 관계 개선과 올바른 부모 또 부부 역할에 대한 이해, 가족 구성원의 성장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부 프로그램에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 또 생애 주기별 교육, 부모 교육, 부부 교육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문화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고충도 클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만큼 상담이나 사례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사업의 경우 이 개별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이 상담 사업은 상담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다문화 가족의 스트레스 완화와 가족 관계 향상으로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 사례 관리는 온가족 보듬 사업이라고 하는데 취약 또는 위기 가족이 가진 이 복합적 문제 해결과 욕구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게 목적이고요. 다문화 가족 심리 지원 사업은 전문적 심리 치료가 필요한 다문화 가족을 외부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해서 심리적 문제 상황 해결에 약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다문화 가족의 경우 이 두 가지 언어를 듣고 자라면서 오히려 그 다른 아이들보다 학습에 대한 이해 속도가 좀 낮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 실제로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이중 언어에 대한 고충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을 위한 자녀 지원 사업은 이중 언어 교육 지원, 또 언어 발달 지원, 기초 학습 지원, 진로 설계 지원,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 또 방문 교육이라든가 이 자녀 스포츠 교실, 또 자녀 1대1 멘토링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중 언어 교육 지원은 별도로 또 해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중 언어 교육 지원 사업은 이 다문화 가족 자녀가 가정에서 이중 언어인 부모의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 자녀 대상 코칭과 자녀 대상 이중 언어 학습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초학습 지원 사업은 3세에서 12세 사이에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학업 적응 지원을 위해 읽기, 쓰기, 세마기처럼 이 기초학습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이 진로 설계 지원 사업은 7세에서 24세 사이에 다문화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심리 상담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녀 교육 활동비도 별도로 지급을 하는군요. 네,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의 경우에는 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의 7세에서 18세 사이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교육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이중 언어 등에 의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고요. 또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이라든가 교육 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이 다양한 교육적 목적에 필요한 비용으로 연간 초등학생은 4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소개하신 사업 가운데 학교나 복지기관이 아니라 집에서 집으로 직접 방문을 하는 사업도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근데 그 사업을 이제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녀 생활 서비스와 독서 코칭, 숙제 지도,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 역량 강화, 또 기본 생활 습관, 가정 생활, 진로 지도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전문가나 강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실시하게 되는 거죠. 네. 별도로 이 부모 교육 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결혼 이민자에게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 교육이라든가 가족 상담과 정서 지원, 또 기타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결혼 이민으로 온 당사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네, 이 결혼 이민자 지원 사업에는 이 조기 적응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결혼 이민자가 입국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한국 사회 적응 정보라든가 범죄 예방 교육, 산업 안전 교육, 가족 간 상호 이해 교육 등을 월 1회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다문화 여성의 관심이 높은 이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통번역사, 이중 언어 강사 양성, 또 급식 조리사 양성 과정, 또 컴퓨터 제작 동방 과정처럼 이 직업 훈련을 통해서 사회 진출과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또 요즘은 이 한국어 교육 사업도 그 대상자에 따라서 이 다양하게 제공이 된다고 하던데 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요? 근데 이 한국어 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초중급 한국어,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도 입국 자녀, 한국어 교육 등 이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교류 소통 문화 사업은 이 결혼 이민자 자조 모임, 또 두드림 난타, 뭐 상호 문화 이해 교육이라든가 문화, 취미, 생활 지원 등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가이드북을 통해서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안내가 되고 또 실제로 이 결혼 이민 또는 다문화 여성들의 이 반응이나 이 환영하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활을 하며 이 불편하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그럴 때는 외국인 주민 통합 지원 콜센터라는 곳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서 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상생활 서비스라던가 출입국 상담, 또 노무 관련 고충 상담, 통역 지원 등을 제공하는데 이 지원하는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네팔어, 우즈베거,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일본어, 키르키스어, 동티모르어 등 16개국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 외국인 주민 문화교류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통번역 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의료, 법률, 상담처럼 각 분야의 통번역 동행 서비스를 같이 16개 언어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병원 동행 서비스랑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죠. 자, 이 결국 대부분의 외국인이 이제는 각종 생활 정보를 뭐 한국어가 아닌 모국어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시 사례가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 생활 폐기물 분리 배출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네. 외국인 여성들고 이럴 때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뭐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뭐 지방소득세 등 이 각종 세금도 모국어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어떤가요?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은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다문화 여성도 신체 계측이나 예를 들면 뭐 키나 몸무게 정도가 되겠죠. 네. 그리고 뭐 혈액 검사라든가 소변 검사, 구강 검진, 또 독감 예방 접종 등을 의료원에서 건강 증진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의료 취약 계층은 단유리 사업을 통해서 외래 진료비의 50%와 입원비 20%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천안시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 행정 정보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배포했다는 소식과 함께 또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 천안시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또 외국인 주민 통합 지원 콜센터, 외국인 주민 문화 교류 지원 센터 등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